네, 어제 나온 오늘 나온 성명서를 보면은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수하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랑 영국이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됐기 때문이죠. 자,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의를 했습니다. 전투기 공여 가능성이네요. 네, 지금 F-16 이 전투기는 네. 우리나라에서 개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KF-16이라고 그렇죠. 있고 또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두 기종은 주력 기종일 정도로 최신 기종입니다. 네. 아마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전투기를 공유한다 하면 상당히 전세가 네. 역전될 가능성도 있는데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이때까지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우방국 정상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각 지역의 농산물, 수산물이 사용되겠지만 거기에 후쿠시마산 자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논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죠. 지금 계속 이번 G7 회의에서도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주로 포커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 네. 러시아 제재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어떻게 수산물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방류. 예. 그렇죠. 40배를 희석해서 방류해도 되는 물이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자꾸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기호 어려운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모든 자꾸 핵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네. 분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가 이 불안한 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봐서는 많은 행동들이 지금 시찰단 가더라도 이틀만 현장에 간다 하고 네. 시찰단 자체도 원자력 안전위원장만 발표가 되고 나머지 20분은 공개도 한다고 민간인 또 같이 가자 하니까 그분 또 배제했고 네. 일본 언론에서는 곧 이 시찰단이 다녀가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에서 수입 해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염려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지킬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 건강은 모든 어느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 네. 경제, 외교, 산업 등등보다 모든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후쿠시마 이거는 방류하는 것을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서 네. 용인하는 것 같아서 이율 배반이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리니까 잠깐 생각난 건데 강민구 위원장님은 이제 민주당의 대구시당 위원장이시니까 네. 우리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 말씀 비슷한 국민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상당히 여러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분은 괜찮다는 분이 있고 아주 심각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세슘 등 이런 무거운 원소는 6개월이면은 심해 저류를 흘러서 6개월이면 제주도에 돌아온다는 소리까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서울대 서균열 교수라는 분은. 네. 그래서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국민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 시찰단 5박 6일 덜렁 보내가지고 이 결론을 낸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농례위원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은 누구한테 검은 돈 받을 때 돈을 세가면서 받냐라고 한 말이 그 돈 받는 장면이 녹음이 됐는데 거기 돈봉투 소리가 났다는 점 때문에 한 말 같네요. 맞습니다. 네. 부스럭거린다는 소리가 났다는 건데 네. 저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국회의원 3선, 4선을 하게 되면 뜻이 커지거든요. 네. 자기네들은. 그래서 주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노웅래 의원 자신께서도 4선까지 했는데 네. 내가 내 정치 생명 끊을 그런 위험한 짓을 했겠느냐 네. 이런 말을 했고 또 4선까지 하니까 네. 정치 후원금 두둑한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녹취가 편집되지 않았느냐. 네. 검찰에서 편집되지 않았다 하지만 네. 한번 더 밝혀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당내에서도 궁금할 것이 많고 그럴 텐데 일단 탈당했기 때문에 뭐 당 행사에 올 수도 없는 상태고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말 그 여론의 그 휘몰아치는 폭풍 같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국회에 위 메이드가 14회 방문했다고 무조건 그게 김남국 의원을 방문했다라고 주양 뉘앙스를 아니면 민주당을 방문했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그 이후에 또 전 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안에서도 우리 국힘 안에서도 가상화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끌고 부스럼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말로 뭐 정수조사를 해서 낱낱이 밝힐 필요는 있는데 모든 것이 김남국 의원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4번 국회를 방문했는데 누구를 방문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어느 정당만 뭐 집중적으로 갔다고 볼 근거도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예, 원영 의원께서도 마녀 사냥하듯이 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지금 방금께서도 이걸 다 밝히면 된다 하는데 가상자산 투사는 그 김남국 의원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총회에서 회의하면서도 할 정도로 수없이 했는데 물론 그 국민한테 질책을 받은 사안이지만 그 정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해명을 하다 보면 또 해명해서 해명을 넣고 그런 수가 있어요. 또 아까 그 뭐 언론에서 14일 국회 방문했다는데 네. 그거는 그 어느 의원실에 들어가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안 하고 이제 14일 방문했다 국회만. 그걸 어느 특정 의원한테 로비했다 이런 뉘앙스를 붙이는 거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죠. 고등학교 뭐 졸업한 것에 대한 규정 관련돼서는 양쪽의 얘기는 어떨까요? 소개합니다. 현행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학력과 차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가 있고요. 2022년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학 졸업 이상자입니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가 되려고 하면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 또는 저희가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을 공부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에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급에서는 8, 90%가 다 간호조무사입니다. 네, 지금 그 간호법의 핵심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양당의 대선 후보도 다 공약했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 의료원 단독 의원 개원은 여러분 앞에서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데 지금 간호조무사와 어떻게 보면 또다시 했는데 학력으로 해서 특성화고 우리 보통 보건고등학교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통은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간호조무사 학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6개월 교육받고 6개월 실습하면 자격증 시험을 칠 수 네. 있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도 41% 이상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갖고 네.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 5년 전 자료지만 그 면허를 땄는 사람은 35만 명, 간호조무사는 64만 명, 현직은 간호사가 15만 5천 정도가 있고 조무사가 15만 명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거꾸로 직역 간 갈등이 조장되는데 네. 이참에 정부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명확하게 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 장면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 게임 같은 성격의 대회고 그중에 육상 여자 5,000m 경기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예, 동남아시안 게임이고 저 선수의 모국에서 한 것이니까 네.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렇게 꼴찌로 들어왔을 때 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열린 대회이고 캄보디아 선수입니다. 여성 선수인 거죠. 제가 또 그 마라톤을 했는 사람으로서 네.
저 트랙에서는 1000m가 가장 긴, 10km가 가장 긴 종목이고 지금 5000m는 그 다음으로 긴 장거리 종목인데 네. 6분 늦게 들어왔고 네. 저렇게 얼마나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네. 속이 성과를 못 내니까 속상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승리했는 선수든 패배했는 선수든 기쁨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 아니면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정말 이번에는 감동 깊었다. 스포츠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눈밝은 시청자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삼랑 선수가 들어온 저 장면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강민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등이 들어온 뒤 6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1등이 들어올 때는 아까 영상 보면은 비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동남아 특유의 예, 스콜피. 날씨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한 2바퀴 정도 뒤쳐져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때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이 5000m를 18분 정도에 완주한 1위 선수의 모습, 베트남기네요. 베트남 선수가 우승을 한 것 같고 저 때만 해도 빗방울이 조금 있는 정도였는데 그러나 6분 후에 꼴찌로 들어온 삼랑 선수, 캄보디아의 삼랑 선수가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을 때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본센 총리가 네. 저 장면을 보고 $10,000 포상금을 준대요. 그런데도 저 소녀는 그 돈을 엄마 빚을 갚는 데 쓰고 자기 계속 공부하는 데 쓰겠다 해서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네. 예. 그렇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는 없다. 삼랑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오히려 우승했던 선수보다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